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6월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부터 오늘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대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죠. 노인학대에는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서울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농가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벼와 옥수수 등은 오는 23일, 벼는 콩은 30일까지 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과, 배, 단감 등 다른 품목도 해당이 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서처스의 러브 포션 넘버 9 띄워드리면서 2017년 6월 1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투데이 포커스. 우리가 그동안 아동학대에 집중을 해왔었는데 노인학대도 만만치 않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중 대부분이 아동학대와 비슷하게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것이 가족이라서 가족이 피해를 볼까 봐 신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원래 오늘이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부터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 날을 맞아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정미정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사무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이 됐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날이잖아요. 좀 어떨까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네.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엔에서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제정해서 NGO적 성격으로 활동해 왔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해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대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 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계속해서 이런 날을 지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나요? 예, 필요성을 제기해 왔었고, 국민적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부분입니다. 예, 차라리 이런 날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드는 것이 노인 학대가 많으니까 이런 날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학대와 관련한 특히 노인에 대해서 상황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매년 사실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문제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학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매년 노인 학대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2014년에는 1,569건, 2015년에는 11,900건, 2016년 작년 말로는 12,009건 정도로 해서 한 3년 만에 1,500건 정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노인 학대가 없다면 좋은데 있다고 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보고요. 학대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노인 학대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힘이라든가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어떤 신체적이라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신체적인 학대라든가 비난이나 모욕, 위협, 협박 등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 그다음에 이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든가 성폭력 등과 같은 성학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에 대해서 노인의 의사에 반해서 노인의 재산이라든가 권리를 빼앗아가는 경제적인 학대,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방임, 그리고 또 노인 스스로가 어르신의 돌봄을 거부한다던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하지 않는 어떤 자기 방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고려장과 같은 노인 보호자라든가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이제 유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7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대 유형이 있는데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학대도 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별로 구분하자면은 어느 쪽이 더 학대 유형이 많은가요? 네, 이제 보통 남성과 여성으로 봤을 때 이제 3대7 정도의 비율인데 남성 어르신이 한 30%, 여성 어르신이 한 70%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2016년 같은 경우도 이제 여성 어르신이 한 3,093명을 해서 72% 정도가 여성 어르신이고 남성 어르신이 이제 한 27.7% 정도 차지하는 걸로 작년 통계 이제 확인해 보면 그 약 3대7 정도의 비율로 매년 약간 그런 어떤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서 저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주 일부만 드러나잖아요. 이런 학대 사실이. 네네. 근데 가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동학대처럼요. 네네. 예, 어떤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매년 10여 년 이상을 통계를 집계를 해보니까 매년 80% 이상이 가정학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88.8%가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대이고요. 또 이제 학대 행위자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친족에 의한 학대가 86.8%입니다. 순위를 보면은 아들이 한 37.3%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다른 분들은 며느리일까 뭐 딸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노부부가 거주하다 보니까 두 번째가 배우자 학대가 20.5%로 두 번째 어떤 가해자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고 또 상당수는 이제 덕고 노인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지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자기 방임적인 요소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순위 한 딸 정도의 순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참 속상하네요.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를 많이 보셨으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제 다양한 가장 많은 게 이제 아들이 부모에 대한 학대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언론에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고 배우자에 의한 학대 부분에 가장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한 70대 중후반의 노부부 간에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남성 어르신이 외도 이제 좀 바람을 피우시고 외도를 하시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여성 어르신이 많은 상처와 분노의 감정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과거부터. 그래서 역으로 이제 여성 어르신이 남성 어르신에 대해서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그치지 않고 손톱으로 핥히거나 물어 뜯어서 남성 어르신이 이제 신체 곳곳에 사실은 상처가 많이 나 있고 살점이 뜯어져 나가기까지 어떤 이런 어떤 부부 간에도 이제 폭행, 언어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가 병행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한 예도 있고요. 부부 간의 사례도 좀 끔찍한 사건 들어주셨는데 자식들이 폐륜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뭐 유산 문제도 있고 어떤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왜 그렇게 학대를 한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가족 중심의 굉장히 가족, 자녀와 부모의 밀착적인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서로 존중해야 되는 간격이 좀 없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산도 무조건적인 요구,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착취 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관계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적절한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어르신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와 이런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이제 폭력을 좀 당했던 강한 아들이 과거에 이제 성장을 해서 반대로 다시 아버지를 폭력을 행하는 그런 어떤 경우의 사례도 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본인을 지원해주지 않았다, 학교를 보내주지 않았다, 아니면은 사업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예는 강목을 가지고 아버지를 엉덩이를 내리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었고 끊임없이 부모에게 이제 돈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이제 직장도 구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 밑에 기생에 살면서 부모 재산을 이제 착취하면서 본인 술, 게임, 도박 이런 부분에 빠져 있는 어떤 자녀들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대 유형 중에서. 참 별의별 유형이 많군요. 그런데 노인인 부모님들이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 와중에 자식 걱정하느라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이제 우리나라도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 극진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그러신지 사회적으로 어떤 학대다, 폐륜하다라는 낙인 때문에 우려를 해서 그런지 외부에 노출하는 걸 꺼려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많이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셔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경찰이라든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하셔서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으면 좋을지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까요? 이제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112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방법이 있고 혹시라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직접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 1577-1389번으로 전화하시면 24시간 언제든 가까운 곳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을 만나 뵙기도 하고 경찰이라든가 아니면은 구청 동사무소와 함께 어르신의 적절한 도움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2 경찰에 신고하거나 1577-1389 1577-1389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보복이라든지 어떤 그 후에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좀 주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고 그냥 신고하는 게 오히려 낫겠죠. 노인 학대를 발견하면 누구나 다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를 밝히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정미정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사무국장과 인터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택시하는 최영남입니다. 택시 운전한 지 38년째입니다. 법인 택시 한 10년 하다가 무사고에서 시에서 나와서 개인 택시 27년 정도 했어요. 운전 습관이 가속을 안 합니다. 절대. 간선도로에 한 90km 정도, 많이 할 때는 한 100km 정도, 그 정도 밟고 다니고요. 양보 운전을 많이 합니다. 끼어들고 이렇게 하도 양보를 제가 많이 해요. 그래서 사고 없이 무사히 38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기사님 운전을 잘 하신다고 할 때 그때 좀 보람되고요. 장애인들, 노약자들, 그분들 그렇게 태우는 게 보람된 일이 많습니다. 손님들 위주로 에어컨을 많이 틀고 다니죠. 손님이 타면 덥다고 그러니까. 어떨 때 에어컨을 틀고 다니면 머리가 아파요. 하루 종일. 저 지금 잠바를 입고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어떨 때는 좀 감기도 막 걸릴 때도 있고 손님 타면 덥다 그러니까 항상 털고 다니는 거예요. 낮에는 거의 빈차고 차는 차대로 막히고 손님 나올 곳마다 CCTV를 다 달아놨어요. 근데 그게 서 있지 못하잖아요. 카메라가 찍기 때문에. 택시 정류장은 한가짜인 데 만들어놨어요. 근데 손님이 어디 거기에 와서 탑니까? 택시 정류장을 손님 나오는 곳 그런 데다 설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도 다가오니까 건강이 제일이니까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사고 없이 무사히 운전하고 딱지도 안 끊고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그게 또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퇴근이.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최영남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38년째 택시 기사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근데 그동안 무사고라는 게 정말 놀랍네요. 40년 가까이. 근데 놀라웠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끄덕끄덕해지는 것이 기본을 잘 지키시네요.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 그리고 뭐 학창시절에 항상 배우는 것이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고 양보운전하고 방어운전해야 된다 하는데 그거 지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교통 흐름 따라가다 보면은. 근데 과속도 안 하시고 양보운전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지금까지 사고 없이 또 손님들을 잘 모셔다 드리고 하신 건데 고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그리고 건강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강 관리 날씨 더워지는데 잘 하시고요. 또 택시 정류장과 관련해서도 제언을 해 주셨네요. 택시 정류장에 대해서 그 위치가 어디로 옮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불편함이 택시 기사님들께는 있을 것 같네요.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자, 최영남님께는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비지 가든의 I knew I loved you 듣고요. 2부에서 뵙죠.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부동산 1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서울 강남 일부 지역 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가지고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분양권 불법 전매라든지 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이른바 떴다방 이런 것들도 이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상황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토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세청이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서 예. 서울과 지방의 시장 예, 여보세요? 네, 지금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과 전화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그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앞서서 수도권 투데이 포커스에서 다룬 바가 있죠. 이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제기돼서 지금 관계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요.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투기를 그냥 두고 보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역시 그동안의 규제 완화가 지금의 주택 그 집값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규제를 하는 게 올바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DTI 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점검을 통해서 DSR까지 도입을 해야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함영진 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네네네. 그 정부가 부동산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에 대해서 현장 점검에 나섰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주시죠. 네. 그 집중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불법 전매나 청약 통장을 사고 파는 행위 그리고
떴다방 같은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세워서 불법으로 중개하는 것 같이 예. 청약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인데요.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 조치 그리고 세금 추징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같은 관련법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당분간 공인중개사 업소의 운영이라든지 거래 시장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지역의 중개업소라든지 뭐 거래도 그렇고요. 완전히 조용해졌다고 하던데요. 현장 분위기는 실제로 어떤가요? 일단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투기 합동 단속에 나선 13일에 개포와 대치 반포 같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업소 대부분은 문을 걸어 잠그고 단속을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동구 고덕동과 상일동 쪽도 일부 공인중개업소가 영업을 할 뿐 재건축 단지에 가까운 중개업소는 대부분 문을 걸어 잠그고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거래는 종결이 됐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정부의 합동 현장 단속이 시작되면서 강남권 거래시장에 발이 묶인 것인데요. 개포주공의 경우는 재건축 단지 호가가 일주일 새에 최대 6천만 원이 떨어졌고 예. 반포주공 1단지라든지 경남, 신반포 3차, 23차 이런 단지들은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고 합니다. 예, 아니 그렇게 업체들이 문을 걸어 닫을 정도로 점검하면 걸릴 게 많은가요? 아무래도 사실 이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관련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하고 실제 이제 문을 열어서 업무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단기의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이라든지 또 분양권 거래가 많은 지역에서는 혹시 모를 다운 계약서들 이런 부분을 쓰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좀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예, 또 일부 그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게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쓴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당국이 점검하면서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으시던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군요. 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제 취임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규제 대책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늦어도 이달 안에 빠르면 이제 다음 주 중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예.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으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 가장 유력한 것은 투기거래지구 지정과 현재 60에서 70%인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을 과거보다 낮추는 대출 규제입니다. 예. 특히 분양시장은 지난해 11.3 대책에서 내놓은 청약조정지역 강화라든지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렇게 지역에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이는데요. 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걸리고 대출 규제도 과거보다는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편의시설 접근성, 아파트의 노후도에 따라서 가격 차가 큰 현실을 반영하면 동단위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과 대출 규제 외에도 재건축이라든지 추가로 논의되는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주택을 사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어느 수위를 유지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열된 가수요가 몰입된 지역에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부산, 세종, 강원을 제외한 사실 지방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규제를 하면 오히려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6월에 미국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하반기부터 늘어나는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주택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을 만큼의 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하지만 추가 논의 중인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일몰, DSR 도입, 보유세 인상 이렇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규제의 수위를 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대책 내용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는 2019년에 서울 여의도에 들어설 통합 선착장의 밑그림이 나왔다고요? 네, 기다란 돛담배 한 척이 물에 떠있는 형태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예. 건축물 전체를 통유리로 짓고 지붕 구조물은 구부러지고 흔들리는 모양새로 만들어서 한강 물결과 어우러질 전망입니다. 또 중심에 있는 메인 선착장엔 매표소와 대기 공간, 전망대가 양 옆으론 지원시설인 사무실과 관제실, 상점, 카페 등이 들어섭니다. 유람선부터 수상택시, 개인 요트까지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모든 선박들이 입출항하는 서울시 최초의 통합선착장 여의나루 얘긴데요. 예. 여의나루 건립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홍콩의 건축 스튜디오 청복을 해 시적 실용주의가 뽑혔습니다. 186대 1의 경쟁률을 뚫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당선자와 설계 계약을 맺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서 오는 2019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 2년 좀 넘게 남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면에는 우리가 참 걱정 많이 하는 불평등, 그리고 빈부격차, 환경 파괴와 같은 사회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네,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몰두하는 대신에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예. 서울에만 이런 사회적 경제기업이 3,700여 곳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이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뽑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곳이 지원받았고 올해도 15곳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오는 2020년까지 우수 사회적 기업 100곳을 키우는 게 서울시 목표입니다. 지원 2년에서 4년차 사회적 경제 우수기업 25곳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매출 규모를 조사했더니 경기 침체에도 전년도보다 8.8% 상승한 727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매출 증가율 5.1%보다 높습니다. 예.
매출 증가에 힘입어 고용도 동반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총 근로자 수가 874명으로 1년 새 6.7%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874명의 48.8%에 해당하는 427명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사회적 경제 우수기업의 성장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 사회적 경제 기업 앞으로도 계속 순항하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며칠 전에는 서울 남현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네, 그제 서울 남현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산소 절단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예. 탱크에 남아있던 유증기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유증기 폭발 사고는 특히 여름철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류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의 양이 늘어나서 작은 불씨에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상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기온이 기록적 폭염이 닥쳤던 지난해보다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어제부터 2달 일정으로 여름철 폭염 대비 주유소 소방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내 전체 주유소 641곳을 불시에 점검하고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셀프 주유소 147곳에 대해선 더 정밀하게 검사할 계획입니다. 주유 취급소 시설과 저장, 취급 기준을 지키는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는지와 근무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그렇군요. 자, 올 여름 더위도 지난해와 맞먹거나 더 더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행사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18일 일요일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에 가면 열정의 라틴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 DDP 앞 장충단로 310m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를 주제로 보행 전용 거리가 운영됩니다. 우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최우수 공연팀으로 뽑힌 에콰도르 공연팀 가우사이 등이 라틴 아메리카 음악을 선보이고 브라질 무예 카포에라 시연과 탱고 공연이 이어집니다. 또 문화체험 코너에선 숄과 폰초 등 인디오 전통 의상과 말타, 차랑고, 젬베 같은 전통 악기를 체험하고 치차모라다와 엠파나다 등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벼룩시장도 열리는데요. 아시아와 북미, 유럽, 아프리카 등 14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 주민 70여 명이 참가해서 중고 물품과 출신국의 전통 수공예품, 기념품 등을 팝니다.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DDP 앞 장충단로 8차선 도로 가운데 3개 차선 교통이 통제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타고 나올 경우 해당 지역을 우회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18일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홍주의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딘 마틴의 조지아 on my mind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Georgia, the whole day through, just an old sweet song keeps Georgia on my mind. Georgia on my mind, Georgia, oh Georgia, a song of you comes a sweet